여기는 서울 종로에 있는 한 한의원 앞입니다. 외국인 여성이 벌벌 떨며 한의원 앞을 서성이고 있는데요. 두려움에 떨던 그녀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다리를 절뚝이며 한의원 안으로 들어섭니다. 잠시 뒤 한의사를 마주한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 감동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해외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와 있는 독일인 지젤 씨의 사연을 재구성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베를린에서 태어난 지젤이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의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서 운영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주로 업무와 팀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신경을 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주변 동료들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고 이후 병원에서는 가벼운 타박상이라며 간단한 치료를 권했고 저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가 지나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이상하게 매일 아침만 되면 제 다리에 타는 듯한 통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통증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한 달쯤 지나니 아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 시도 때도 없이 통증이 생겼죠. 보통은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통증이었지만 가끔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이 전해지기도 했었어요. 다리에 생긴 통증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를 모두 방문해 보았지만 의사들은 모두 하나같이 말했어요. 통증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어릴 적 교통사고 후유증인 것으로 파악은 되지만 다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인다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저에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었죠.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알 수 없는 증상은 반복되었고 저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대형 병원에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베를린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의사는 다발성 만성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인데 희귀난 치병이라며 대체적으로 외상을 입은 뒤 뚜렷한 이유 없이 발생한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생기는 아주 사소한 부딪힘으로도 발생할 정도로 원인이 다양하다며 아직까지 치료법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병원에 주기적으로 들러 상태를 진단하고 가벼운 약 처방이 최선이라고 말했어요. 저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말이었지만 저희 상황은 다른 사람에 비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해당 병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은 심할 경우에는 지팡이나 휠체어 없이 생활하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이며 가만히 있어도 멍이 들고 신체 부위에 바람만 불어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생기기도 한다며 저에게는 다소 참을 수 있는 통증 정도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한다면 병이 더 커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언제 통증이 사라질지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견디면서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너무나 절망적인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독일 최고라는 병원에서 다른 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어왔는데 고작 만성적인 다리 통증조차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그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저에게 일어난 일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까지 저는 만성적인 통증을 겪으며 10년간 살아왔어요. 일상생활은 무리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적응을 했지만 가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찾아올 때면 정말 이 상황에 지쳐버리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겐 뜻밖의 희망이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에 관한 내용이었죠. 아버지는 무언가를 느끼셨는지 저에게 해당 영상을 소개해주며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재촉했지만 저는 이미 독일의 가장 큰 대학병원에서 주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아버지의 말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아버지의 재촉 때문에 저는 속는 셈치고 회사 일을 마치고 한의학에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동양마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겐 알 수 없는 감정이 생겼어요. 영상에선 뾰족한 침을 사람의 몸 구석구석에 꼽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아파하지 않았고 오히려 침을 꼽는 치료를 하고 나서는 하나같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얼굴로 일어나는 모습이었죠. 환자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었는데 모두들 신체의 통증 때문에 침을 꽂는 의료 시술을 받는 상황이었죠. 저는 호기심이 차올랐어요. 혹시 한국에 가서 내가 해당 치료를 받는다면 내 병이 치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한국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한국행 비행기 티켓부터
당장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괜한 헛걸음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껏 평생 달고 살았던 만성적인 통증을 과연 한의원을 간다고 치료가 될까? 나는 의심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한국에 여행 한번 간다는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곧바로 짐을 챙겨 한국으로 떠났죠. 여행을 간다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왠지 모를 기대감에 한국으로 가는 내내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던 날, 저는 고작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곳에 온 것에 대한 걱정과 설렘, 그리고 기대를 동시에 했어요. 하지만 한의원에 가서 내 병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번 기회를 꽉 잡아보기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렇게 미리 알아봐둔 서울 종로에 있는 한의원에 도착해서 기대했던 한의사분을 마주하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한의사님은 몇 가지 기본적인 상황을 물어보면서 제 손목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저는 다리에 통증 때문에 왔는데 다리 검사를 하지 않고 손목을 만지는 것이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한의사는 저에게 저의 맥박을 느껴서 신체를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죠. 신기하게도 몇 가지 질문과 손목을 만지는 것만으로 저희 생활 습관과 전반적인 식습관까지도 모두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한 번에 저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게 한의사분과 몇 마디 대화를 더 나눈 뒤 바깥쪽에 있는 치료실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해당 공간에는 작은 침대와 정형외과에서 볼 법한 몇 가지 치료 장비가 있었죠. 한의사님의 지시에 따라 종아리를 걷어 올리고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웠어요. 누워있는 상태로 몇 차례 제 몸의 맥을 짚으시더니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뾰족한 침 몇 개를 꺼내셨죠. 영상에서 보던 걸 실제로 하게 된 저는 살짝 긴장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의사님은 제 다리에 몇 개의 침을 찔러 넣으시더니 조금 더 짧은 침 몇 개를 꺼내 들어서 제 귀 주변과 손등, 그리고 배에 침을 놓으셨어요. 저는 다리가 아픈 상황인데 전혀 다른 곳에 침을 놓으셔서 굉장히 당황하며 혹시나 내가 잘못된 치료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더욱 긴장되었죠. 그러자 한의사님은 침을 맞을 때 힘을 주면 좋지 않다며 저에게 긴장을 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곤 제 표정을 보시곤 제가 하는 걱정을 한 번에 알아채셨죠. 한의사님은 우리의 신체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가 아닌 다른 부위에 침을 놓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한결 나아진 상태로 한의사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모든 긴장을 내려놓았어요. 그렇게 긴장감과 싸우고 있던 제가 문득 깨달은 것은 이전엔 느끼지 못한 편안함이었어요. 고작 침 몇 개를 꽂았을 뿐인데 마치 거짓말처럼 다리에 통증이 완화되었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제가 독일에서 처방을 받은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고 나서 사라진 통증과는 전혀 다른 수준이었어요. 여태까지 어떤 치료를 받았어도 통증은 완화되지 않고 평생을 달고 살아왔었는데 단 한 번의 침술 치료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몇 년간 치료를 받으면 병을 완전히 물리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경험이었죠. 그렇게 침을 꽂은 채 한 20분 정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20분 정도 지나고 한의사님이 저에게 혹시 한국에 얼마 동안 머무르는지 물어보셨어요. 지금은 가벼운 침술 치료를 할 수밖에 없지만 몸 상태를 조금 더 살펴보고 몇 가지 진료를 더 해보고 나서 한약도 처방해 줄 수 있다고 하셨죠. 당장은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밖엔 없지만 한약을 먹으며 장기적으로 치료한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침을 맞는 치료도 이 정도인데 한약이라는 건 얼마나 대단한 효과가 날지 엄청난 기대감에 휩싸였어요. 한약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한의사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한의사님은 제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제 통증을 완화하는 다양한 한의약재와 효능을 설명해 주시고 이 약재들은 대부분 식물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먹는다고 약효가 있는 건 아니라 환자에 따라 약재의 종류, 사용량, 조합 등을 결정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환자의 상태와 증상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며 한국 일정이 끝날 때까지 매일 방문해 달라고 하셨어요. 한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저는 아픈 몸과 마음이 한국에 오기 이전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한국에 머무는 일주일간 저는 매일 한의원에 방문해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놀랍게도 매일 아침이면 시작되었던 다리 통증은 이틀에 한 번꼴로 증상이 완화되었고 한국 여행 중에는 단 한 번도 제 다리에 큰 통증은 찾아오지 않고 조금 불편한 정도의 통증만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3달치의 한약을 가지고 저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독일 생활 얼마 후
저는 침을 주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병이 악화될까 하는 두려움은 있었지만 한약을 매일 먹은 탓인지 다리의 상태는 괜찮았어요. 치료를 해주신 한의사님과는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치료를 위해 한국행 일정을 1년에 한 번씩 잡아놓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독일에서 예전과 같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회사 동료들과 수다를 떨다가 누군가 몸이 아프다는 말만 나오면 항상 한국에 한번 가보라고 권유하며 회사에서는 한국 홍보대사로 소문까지 났답니다. 한의원 덕분에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요즘은 몇 달 뒤 한국으로 갈 때 한의사 선생님을 위한 선물을 고르는데 정신이 없답니다. 제 모든 걸 드려도 아까움이 없는 정말 감사한 은인이랍니다. 지젤 씨의 한의원 치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양방에서는 통증 치료에 진통제나 항생제를 처방한다고 하면 한방에서는 침 치료를 통해 막힌 기혈을 뚫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진통 억제 효과를 줘서 기운의 흐름과 관련된 증상에 효과가 좋은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약은 외국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감동 돋보기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